이란 정권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고 군대와 정부 사이에 대규모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군대는 합법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026년 3월 7일 아침에 국영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전 세계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국민 앞에서 항복했다고 생방송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란에 의해 공격받은 인접 국가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사과드려야 합니다. 이 사과는 테헤란을 구하는 대신 나라를 내전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란 내 반응은 너무나 격렬하여 이 상황은 일반적인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린치 캠페인이 시작되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반역과 나약함으로 비난했습니다. 의회의 강경파들은 페제시키안을 굴욕적인 반역으로 비난했으며 사법부 수장 모센이 에제이는 사실상 민간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며 폭력적인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페제시키안이 이 발언을 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란 군대와 혁명 수비대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두바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분기점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수년간 외세에 맞서 단결했다고 말해온 지도자들이 정부 최고위층에서 서로를 배신자이자 무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은 몇 시간 후에 온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서서 사과를 철회하고 우리는 5호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는 의미 없는 혼란스러운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이미 활을 떠났습니다. 약점은 분명했고 이 약점을 즉시 기회로 바꾼 사람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다음과 같은 정확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란은 완전히 패배하여 중동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들에게 발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항복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중동의 깡패가 아니라 중동의 패배자이며 항복하거나 더 가능성이 높은 완전한 붕괴에 이를 때까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분석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트럼프는 페제시키안의 외교적 책략을 직접적으로 항복이라고 지칭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적 위기를 감지하는 데 능숙하며 페제시키안의 동요와 군대의 통제 상실을 보았을 때 이란의 단단한 껍질이 깨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트럼프의 반응은 외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권의 자존심을 직접 겨냥하는 언어로 말하여 그들을 자국민의 눈에 더 작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는 이란 내 급진파들을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페제시키안은 트럼프의 무조건 항복 요구에 대해 그것을 적들이 무덤까지 가져갈 환상이라고 부르며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란 군대가 이웃 국가들을 계속 공격하는 동안 미군은 역사상 가장 큰 해군 배치를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을 중동에 배치하고 있다.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R. 포드는 본부 지중해에 있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아라비아해에서 공격 위치에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통제불능 상태로 빠졌는지 이해하려면 토요일 아침 페제시키안의 연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가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와 이웃에게 사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움직임 뒤에는 큰 공황과 국제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페제시키안은 뭐라고 말했나요? 그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지휘관과 지도자들이 무자비한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군대는 지휘관이 없는 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말이 그 나라의 시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이란 시민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전쟁 중이고 당신 나라의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 지휘관들은 죽었습니다. 군대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은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파산을 인정하는 것이며 비대칭적인 군사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고 있다는 것을 민간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걸프 국가들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내부 지휘 공백으로 인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 공항, 호텔, 걸프 인프라를 공격하여 지역 전체를 적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페즈시키아는 다가오는 경제적, 군사적 재앙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임시지도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이 없을 것이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권 내 강경파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곰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모하마드 마난 라이시가 페제시키안의 발언을 모욕적이라고 부르며 이제 그렇게 겸손하게 사과한 적의 기지를 우리 군대가 공격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라고 물었다. 국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에브라임 아지즈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정권은 국가 이익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금기도 없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한 말은 무의미하며 그들은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문화부 장관 에자톨라 자르가미와 보수 언론 활동가 마이삼 닐리 같은 인물들도 어떤 휴전도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대통령이 우리는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민간 정치의 공식적인 종말과 혁명 수비대, 즉 IRGC가 사실상 국가를 장악한 것입니다. 페제시키안의 발언 몇 시간 후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쁜 환승 허브 중 하나인 두바이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추락했고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6개의 탄도미사일과 121대의 드론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샤이바 유전으로 향하던 무인 항공기를 격추했고 미군이 주둔한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요르단은 자국 영토를 향해 119개의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가 발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는 대통령직과 임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지는 당신들은 외교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원하는 곳을 공격할 것이다. 입니다. 사실 페즈시키안의 첫 번째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의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이 실수가 새로운 사건을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3월 8일에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군사적으로 대응한 첫 번째 걸프 국가가 되었습니다. i24 뉴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공군 전투기의 목표는 이란의 정수 및 여과시설과 저장 지역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3월 7일 이란의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정수시설 폭격에 대한 대응으로 거울 공격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육군 대변인 아벌파즐 셰카르치 장군의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대통령과 상반되는 발언은 의사소통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수년간 하메네이에게만 충성했던 혁명수비대는 자체 예산을 설정하고 국가 내에 병행 국가를 설립했으며 이제 최고 사령관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의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군대는 지역에 불을 지르면서 민간 건물, 대학, 주택을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파괴적인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 지하시설에서 도망치고 있으며 지휘 없이 남겨진 군인들은 견경을 버리고 사막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공격받은 이후 이란 전역의 모든 군사기지는 엄격한 봉쇄 상태에 놓였고 그들의 지휘관들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거나 죽었거나 쥐처럼 지하로 숨어들었고 지금은 질서나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막사는 우리 두 도둑에게 열려 있습니다. 완전한 혼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밖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정권이 군사 규율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을 수 없고 민간 건물에 피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정권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는 군인들이 항복을 원하고 장군들이 민간 건물에 숨어 도망가는 붕괴 과정입니다. 이란 군대의 또 다른 구성원이 3월 6일에 이 상황을 확인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우리를 도우러 왔으니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신과 예언자, 가족, 내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한다.
때가 되면 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설 것이다. 나는 이 민족의 군인이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이란 군 내부에서는 지휘관들이 도망가고 병경은 비어 있으며 군인들은 기지에 있지 않고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100만 명 규모의 분대에서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란 군대는 2023년 2월 28일에 시작된 미 이스라엘 폭격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지하에 갇혀 있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사망했거나 실종되었고 군 내부에서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전례 없는 참수작전으로 변했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중요한 72시간 동안 정권의 군사신경 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IRGC 사령관 모하마드 팍푸르, 참모총장 압돌라힘 무사비, 알리 샴카니, 그리고 총 50명 이상의 고위장군과 전략가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3월 4일에 40명의 고위사령관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휘체계가 붕괴되었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보 및 작전 부대는 흩어졌습니다. 정권이 계승 위기를 겪는 동안 군대 내의 조정이 사라졌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앙지휘관의 실종은 현장에서 대기 중인 수십만 명의 병사들에게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규율이 상실되면 군대는 보안부대로서의 지위를 잃고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의심하는 무장 집단으로 변모합니다. 3월 5일과 6일에 이란에서 나온 보고서는 이 붕괴의 정도를 드러냅니다. 이번 주 이란 인터내셔널에 도착한 군인들은 알리 하메네이와 수십 명의 군 지휘관들이 살해된 후 일부 장교들이 변경을 떠나 군인들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고 지속적인 폭격 속에서 경계를 서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쟁 초기 시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란 군대의 한 전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에게 항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장군들은 훨씬 더 비인도적인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비디오는 카즈빈의 민간 스포츠 센터에 주둔한 이슬람 공화국 무장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비디오의 지리적 위치는 순교자 바바이 스포츠 콤플렉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전시 중 민간 지역 사용에 대한 당국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란 와이어에 따르면 이란 이라크 전쟁 동안 8년간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에서 근무했던 전직 정부 관리는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당국이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와 여러 학교에 속한 건물을 군대 주둔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는 정권의 절박함과 그들이 구축한 군사 신화의 붕괴를 가장 고통스럽게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두뇌는 죽었고 이제 몸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포 상태가 군대 내에서 지속되는 동안 3월 6일 밤의 새로운 발전은 정권의 심리적 저항에 또 다른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50대의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하메네이의 다층 지하 벙커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은 100대가 넘는 정밀 유도 탄약을 사용하여 정권과 군대의 난공불락의 보안 상징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도자나 정권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지역이 지도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지상에 있는 평범한 병사의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란 국경 내에서의 이 거대한 군사 붕괴는 테헤란 거리나 이스파한 사막에 국한된 지역적 사건이 아닙니다. 중동 지도를 지탱하는 단층선에서 큰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100만 명 규모의 군대의 두뇌가 사망하고 몸이 마비되면서 이란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구축한 지역 대리 네트워크인 저항의 축은 순식간에 주인도 자금도 방향도 잃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파동은 레바논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헤즈볼라는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왔으며 이는 물류, 재정,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이란 장교들은 쿠드스군의 정예 멤버로서 헤즈볼라의 군사 자문을 제공하고 그룹의 작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란 장군들과 장교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3월 5일자 에익시오스 보도가 이를 확인합니다. 에익시오스와 대화한 2명의 이스라엘 고위 국방 관계자와 상황을 잘 아는 세 번째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의 수십 명의 장교들이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지난 48시간 동안 베이루트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파급 효과는 걸프 지역의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나 이라크의 민병대는 이란의 군사력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거리에서 죽고 장교들이 도망치는 군대는 억제력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다른 지역 행위자들은 그 한때 지배적이었던 지역 위협이 정교한 공중작전으로 며칠 만에 해결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행위자들이 이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더 대담한 조치를 취하도록 고무하는 그림입니다. 이란의 군사적 약점이 이렇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남으로써 중동의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물결은 이란 내부의 역학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민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전해진 이야기, 적은 우리 국경에 접근할 수 없다. 청병수비대가 우리를 보호한다. 는 지휘관들이 체육관에 숨고 군인들이 사막에서 잠을 자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이란 지휘관들은 자국민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괴적인 보복의 표적에 직접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존재와 비대칭 군사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대통령조차도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 국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기를 가진 갱단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지도자? 여기서 상황은 더욱 암울해집니다. 국가의 수장이 제거되었을 때 국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현재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완전한 마비 상태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암살 이후 국가를 이끌 최종 권위가 없습니다. 페제슈키안이 일원인 임시3자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란의 전문가 회의가 굼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 8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구의 임무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 구성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에 따르면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무엇인가요? 첫째, 이스라엘이 명확히 제시한 위협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페르시아어로 새로 선출된 지도자를 암살하겠다고 직접 위협하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새 지도자를 추적하여 제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전문가 회의는 단순히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목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회의 내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후보들 중 가장 두드러진 이름은 고인의 아들 모스타파 하메네이입니다. 그러나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일반 이란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으며 반체제 시위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인물로 국가의 어두운 일을 뒤에서 관리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으며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자리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습에 의해 왕조의 논리에 따라 계승하는 것은 혁명 자체의 원칙에 모순됩니다. 이미 수년간의 억압, 정제 붕괴, 그리고 최근의 무의미한 전쟁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미움받는 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이란 거리의 시한폭탄과 같을 것입니다. 국가가 내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인물을 임명한다면 이는 정권의 종말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무력함에서 오는 분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으시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